지금부터 2021년도 관세청 정보화 사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정보기획과 박석희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정보기획과 박석희 사무관입니다. 오늘 사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180여 분이 저희 관세청 정보화 사업 설명회에 사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이 공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계속 관세청 사업에 참여해 주신 업체도 있겠지만 또 오늘 새로 더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청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발주를 시작하고요. 내년 1월부터 계약 착수를 하고 21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 유니패스 수출 사업, 시스템 개발 사업, 장비 도입 사업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발표 때 말씀드린 사업 예산은 아직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오니 사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유지-관리 사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보관리과의 차덕한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국정망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설명할 관세청 차덕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유지-사업 총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2개월이고요. 사업 대상 예산은 국정망 운영이 36억 5,900만 원 하고 국정망 유지관리 사업이 165억 8,600만 원입니다. 계약 방식은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입니다. 예산은 73억 1,800만 원으로 1년도 단년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약 36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 공개 경제 입찰이고요.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다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를 얘기하는데요. 관련 상담 문의사항 처리 및 고객 응대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일선 응대를 하고 일선 응대가 불가시 2선으로 즉 상담자가 처리하기 불가한 것은 다음 운영 사업자에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 및 통계 분석을 통한 개선 활동이 있고요.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 및 우수 직원 상담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선 처리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수행이 있고요. 특히 해외 여행자 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유지를 위해 CIQ 기관 및 항공사와의 기술적 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과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365일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협의 사항입니다.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5년도에 32만 9,705건인데 19년도 35만 2천 건으로 매달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통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요. 예산은 81억 8,1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 공개 경제 입찰이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다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대상 전자통관 시스템이 약 32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도입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관세청, 산하기관, 국경관리연수원에 있는 잔류장비에 대한 전산 설비 유지관리가 있겠습니다. 부가 서비스로는 ISO 2만 심사 지원과 전자통관 시스템 발전 방안 토론회, 또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지원이 있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번과 같이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예산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경제공개행 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교육관리 시스템과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체험학습 시스템,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러닝 시스템의 교육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 및 관세 정보 서비스, 관세 및 회계 관세율 품목 분류, HS 제공 가이드, 관세 평가 사례 등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그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관세청 주요 정책, 관세 행정 안내, 관세청 소개 등 정책 홍보, 세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고 및 서비스, 공지사항, 청장 일정 등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부정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간은 전번과 똑같이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이고 예산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앞에와 똑같이 부가세가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하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 가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7개 시스템, 고객 관리와 기타 통합 성과 관리, 인적 관리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와 거기에 따르는 전산 설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 개선 활동 수행과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지원이 있겠고 지식경영 포털 시스템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 관세청에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6억 5,9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전번과 같이 조달청 일반 공개 경제 입찰이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과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분석 시스템의 운영 프로그램 유지 관리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전산 설비 유지 관리 사업이 여지 관리가 있고 CDW 품질 관리 개선 활동 수행 등 정보 분석 자격 시험 지원,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지원 등 부가 서비스 제공이 있겠습니다. 유지 관리 대상 시스템은 총 3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자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입니다. 예산은 18억 3천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 공개 경제 입찰이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과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정보, 내국세 환급, CIQ 정보 공유 등 여행자 시스템에 대한 운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가 있겠고요. 전산 설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장애 예방 활동과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 설비 유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로는 타 정보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가 있겠고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C 네트워크 보안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입니다. 예산은 25억 2,8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에 의한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이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
과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네트워크, 다기능 사무기기, 보안 장비입니다. 네트워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네트워크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가 있겠고요. 장비 이전과 설치 등의 구조 변경 시 지원이 있겠고 전국세 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자산 현행화 등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관세청, PC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 관리가 있겠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등 자산 사용 현황 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보안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안 관제에 사용되는 보안 장비 유지 관리와 취약점 점검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올해부터 만족도 조사가 분리가 됐었는데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예상되고 예산은 7,8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 방식은 조달청 일반 공개 경제 입찰이고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 과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만 개 수출입 업체, 800만 해외 직구 등이 사용하는 국정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내부 사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입니다. 조사 시기는 상하반기 2회 조사 후 종합평가가 있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정망 시스템 이용 경험이 있는 외부 사용자 및 내부 사용자 각 1,000명 이상입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문조사, 우편 전화 등입니다. 조사 항목은 4개 분야로 국정망 시스템, 홈페이지, 기술지원센터, PC 네트워크 등입니다. 이 조사 결과 활용은 개선 의견의 분석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패스 분야 수출 분야 사업입니다. 발표는 박석희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니패스 수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유니패스 수출 사업은 좀 다른 정보화 사업하고 성격이 틀려서 그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패스 수출 사업은 정보화 사업이면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ODA 사업입니다. 종합하면 외국 관세청에 대한 정보화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관세 행정, 업무 재설계, 컨설팅과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한국형 관세 행정을 확산하고 개도국 관세 행정 선진화를 지원하여 무역화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재원은 개도국이 자체 자금을 대는 유상수출 사업이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유무상 ODA 원조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원조자금 활용은 관세청, 코이커, 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니패스 수출은 2005년부터 해외 보급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14개국에 4억 불 상당의 시스템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인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BPR 사업은 2012년부터 연간 약 4개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30여 국에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재원 유형별 진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국 자체 자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상수출 사업입니다. 카메룬은 통관 시스템 구축을 2000년 6월 1일에 개통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 금액은 3,500만 불입니다. 아울러 운영 유지 보수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1,300만 불 상당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나 통관 시스템 구축은 2000년 6월 1일 1단계 개통되어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천만 불 상당의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도 2018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에티오피아 싱글윈도우 개발 2단계 사업을 코이카 재원으로 2000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금액은 597만 불입니다.
타지키스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관세청 주관으로 420만 불 사업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통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코이카 예산 1,100만 불, 파라과이 예산 200만 불에서 1,300만 불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코이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무상원조 컨설팅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년부터 3 내지 4개국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왔고 21년 아래와 같은 국가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세청이 직접 추진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이 우간다 7.1억 원, 보스니아 6.6억 원, 시에라리온 6.4억 원, 가이아나 7.4억 원 이렇게 4개 나라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개도국 그 관세행정 현대화 정보화에 대한 수요국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월 중에 11월 중에 조달 의뢰를 하고 내년도 1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주하지는 않지만 코이카가 발주 예정인 알제리 싱글인도 구축 사업이 21년도부터 약 5개년간 약 100억 원 규모로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 유니패스 수출 사업의 21년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발 및 ISP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설명은 빅데이터 추진단의 조흥래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빅데이터 추진단의 조흥래 사무관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은 내년도 8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범위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올해 저희 관세청에서는 그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분석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고도화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57억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본 사업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간의 관련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세청에서는 17년부터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고요. 그런 장기 플랜의 바탕을 두고 분야별 업무 필요에 따라서 개별 모델들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분석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포털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빅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그런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대민용 포털을 구축해서 대민 서비스용 분석 모델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년도 사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구축되는 플랫폼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 관세청 국가 관세 종합 정보망에 보유하고 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활용도가 다소 낮았던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은 물론이고 뉴스 같은 언론 정보나 SNS 정보까지 외부 데이터로서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둡 기반의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정형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한 같이 마련해서 분석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는 업무 목적과 다양한 주제에 따른 분석 모델을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관세청 직원분들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유로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 분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실제 분석 작업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구축될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올해 사업과 비교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과 그리고 기존 모델 고도화가 사업 범위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대략 240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올해 구축하는 플랫폼에 더해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확장과 그리고 별도의 대민 서비스용 대외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14개의 분석 모델 개발 중인데, 그 기존에 개발된 모델 중에서 고도화 필요성이 있는 모델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나가고, 또한 신규 분석 모델을 발굴해서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좀 구체적인 모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발 사업 두 번째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 빅파인더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보개발팀의 김현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개발팀 김현 사무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인 빅파인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기업, 품목, 외환거래 실적 등 각종 데이터 간의 우범성 연관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발비 5억 8천만 원입니다. 개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180일입니다.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빅파인더는 첫 번째, 현장 정보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위 패턴 및 적발 실적을 기초로 연관 분석 모델을 적용하고 추가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 상세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관 정보 상호 연계를 위한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한 우번 패턴 탐색 및 분석 관리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시각화 기반의 데이터 탐색을 하고 그래프 쿼리 기반의 실시간 연관 패턴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위험인자 관리 기능을 통한 맞춤형 분석 모델을 개발합니다. 정보 분석 지원 도구 기능입니다. 최적화된 검색 엔진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웹 기반 시각화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중심의 분석 화면 및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을 통한 정보 분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화 목록 분석 모델과 체납자 우회 수입 분석 모델은 19년부터 개발하여 20년까지 개발을 하였고, 금년 사업으로는 그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모델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 통합 공급망 분석 모델은 2000년에 금년에 시험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금년에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분석 기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기초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간 상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 빅파인더 개발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시스템 개발 분야 세 번째 사업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발표는 정보개발팀의 조정훈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개발팀에서 AI 엑스레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정훈 사무관입니다. AI 엑스레이 프로그램의 판독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간의 일정,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내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국내로 특송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판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현재 그 판독 전문 인력에 의해서 지금 이 판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AI를 도입해서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표에서 보시듯이 2019년에 1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비 18억 원을 통해서 AI를 이제 AI 위에서 엑스레이 판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그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약 19억이죠. 약 19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AI가 이제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에 대해서 제작하고 이런 영상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발주 예정인데 이건 이제 기간은 이제 유동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 이제 예산이 많이 좀 줄어서 한 7억 원 정도가 될 거고 내년도 이제 금년이랑 거의 동일하게 AI 학습용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AI 엑스레이 하는 요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장비에서 판독 직원들한테 보여지는 영상이 8비트의 그런 RGB 영상입니다. 8비트 수준이라면은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확한 판독일 수 있지만 AI가 봤을 때는 상당히 품질이 낮기 때문에 식별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위료용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어떤 고성능, 고정밀도의 그런 영상을 가지고 그 위료용에서 뭐 폐암을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아주 세밀한 영상을 가지고 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판독 직원이 보는 8비트 영상이 아니라 그 원본 수준의 그 16비트 영상을 이제 추출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AI가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저희가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상 샘플을 제작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은 일반적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하지 않고 현재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AI 엑스레이가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의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항공 특성화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해상 특성이라든지 우편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공항망 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발표는 관세국경감시과의 정지윤 사부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항망 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경감시과의 정지은 사무관입니다. 우선 공항망 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승무원, 승선자 같은 출입자, 그리고 상기용품이나 영업등록 업체 관리 등 그 관세국경 감시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시 관련해서 각종 허가 신청이나 뭐 그런 민원 처리 업무나 또 5번 분야에 대한 정보 축적을 통해서 선별이나 검사 대상을 이제 그 선별을 하거나 검사 대상을 이제 심사하는 업무, 그리고 감시 업무에 필요한 각종 감시 장비를 관리하는 이 모든 업무가 이 공항망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기관 이제 국토부나 통일부나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계해서 우리 공항망 감시 시스템에서 일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나 여행자 시스템 그리고 화물 통관 시스템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일부 연계해서 공항망 감시 시스템에서 업무 처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망 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사업 금액은 총 9억 7,700만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우선 제한된 세관 인력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항망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모든 민원 신청 업무를 담당자가 이제 건별로 심사하고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서류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감시 행정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제거해서 이러한 저위험 분야나 비효율적 업무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이런 인력들이 유본 분야에 집중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항망 감시 우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공항망 감시 시스템 내에 우범 정보 DB가 있는데 이 DB의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하고 그리고 뭐 선박이든 뭐 출입자든 아니면 업체든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야를 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선박도 우범 선박이 왜 우범한 선박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 분류값마다 코드를 부과를 해가지고 좀 더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자 시스템이나 조사정보 시스템에 있는 그런 우범 정보들도 좀 끌어와서 그 공항망 감시 업무를 할 때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DB가 구축이 되면 이 같은 우범 정보를 감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개편할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범 선박 정보나 우범 업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집중 감시 분야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박이 입항했을 때 입항 보고를 심사한다거나 선용품 적재 허가를 심사할 때 그런 우범 정보들이 화면에 제공되어서 담당자들이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범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 감시한 결과를 코드화해서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해서 한류함으로써 다시 이제 DB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이런 DB 구축, 활용, 한류라는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테러 활동 및 유해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테러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테러 활동들이 우리 전자통관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이제 온나라라던가 우리 직원들 간의 메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해서 우리 전자통관 시스템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감시 장비 부분인데요. 공항망 감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장비를 이제 분리하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고 유지 보수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이 이제 전산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전산화되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검색기라던가 아니면은 차량 검색기라던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공항이나 항만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체 과정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감시정 같은 경우에는 감시에서 큰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감시 장비, 감시정 또한 이제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업은 시스템 개발 분야 다섯 번째 전자상거래 물품 신통관체계 ISMP 사업입니다. 발표는 특수통관과의 허범석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을 맡고 있는 허범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9년 6월부터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제 통관, 물류 전체적인 체제 개편을 추진을 해와서 지금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법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이걸 이행할 수 있는 이제 전용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기능들이라든지 아키텍처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규격 뭐 요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이제 발주를 드리게 됐고요. 특히 이제 추진 체계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1, 4분기 안에는 전자상거래 통관과라는 이제 전담 조직이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 예산, 뭐 조직, 시스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진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 청에서도 이제 주요 욕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ISMP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규모나 아키텍처들 다 포함해서 사업 제안 요청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계약 후 240일 정도, 8개월 정도 추진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짜놨고 지금 현재 나라장터에 이제 조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7일 이제 입찰 마감을 이제 예정으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사업 금액은 지금 정부안 예산에 10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월 2일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다소 변경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제안 요청서에도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 규모에 맞춰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제 추진 방식들은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업 범위는 ISMP라는 이제 사업의 목적과 이제 목표에 맞게 저희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마스터 플랜, 업무 재설계, 상세 개발 요건, 정보화 사업 이행 방안 이렇게 작성해 놨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개편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유, 통관, 화물 관리, 뭐 통계, 위험 관리 이제 전 분야에 대해서 업무 체계의 개편 방향은 이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실제 이행하기 위한 방향을 이제 수행사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는 식의 이제 업무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업무 체제 개편안은 작성을 했지만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스템화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법령이나 제도까지도 같이 개편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제 저희 사업이 진행될 이제 계획입니다. 이제 일정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ISMP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제 사업 예산 규모까지 다 확정을 해서 22년도에 이제 예산 신청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저희가 이제 업무의 시급성이라든지 이제 환경 변화가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최대한 이제 빨리 착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개월이라는 240일이라는 계약 기간을 잡았을 때 이제 최종 완료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완료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1단계 추진 과정에서 대략적인 이제 방향성과 그리고 대략적인 사업 규모 그리고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마무리 짓고 그 뒤에 이제 최종 결과를 낼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더 발전시킨 부분들을 완료를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1단계 추진과제, 1단계 추진, 2단계 추진과제 저희가 따로 색깔까지 칠해서 좀 표시를 해놨고요. 뒤에 나오는 과제들이 있지만 1단계 안에 완료를 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2단계까지 가서 최종 완료가 되는 과제들은 저희가 사업제안 요청서에다가 별도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지는 사업제안 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구사항 주요 내용을 저희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 쭉 적어놨는데요. 이제 CNR 001부터 CNR 020까지 이제 다 합쳐져 있는 저희 실제 컨설팅 요구사항들입니다. 먼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려져야 될 사항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행정의 이제 대다수는 이제 유니패스라는 이제 저희 국가 관세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자상거래라는 화물이나 거래 물류 특성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유니패스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또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 관계 하에 어떤 식의 아키텍처나 기술들이 필요한지 요거부터가 저희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통합 구성도 설계라는 이제 큰 과제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업무 메뉴 트리라고 조금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 안에 들어갈 기능들을 어떻게 범주화를 시키고 이제 그 통합관리 이제 이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해당되는데요. 그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메뉴 트리 범주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통계 관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사해야 될 대상들을 선별하는 위험 관리 선별 시스템 구축 방안이 전체 통합 관리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설계가 돼야 함을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관 징수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이러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어떻게 기능 구성을 할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큰 이제 과제들별로 수입 통관 그리고 징수 환급, 수출 통관 그리고 이제 반품 물품에 대한 관리 방안 이 네 가지가 이제 통관 징수 측면에서 이제 기능들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물류 측면에서 통관 앞단에서 이 화물들을 어떻게 신고를 받고 또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화물 관리 시스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세화물 측면에서 화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요즘 물류 측면에서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GDC 혹은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전용 물류 창고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들이 관세행정에도 반영이 된다면 어떤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를 포함한 이제 과제가 화물 시스템 안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윈도우 부분은 이제 관세 행정의 당사자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어떤 식의 협업 혹은 이제 정보 공유를 할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보개발팀이라는 부서에서 2018년에서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접목해오는 시범 사업들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이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면 어떤 이제 보안 사항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검증을 해왔는데 이제 그 기능을 실제 전용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이제 과제들이 블록체인 시스템 연기 아키텍처 정의와 그다음에 주문 결제 배송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 이 과제가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발전시켜온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흡수 합병해서 통합 관리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주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전용 싱글 윈도우 구축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싱글 윈도우라고 한다면 이제 수입이나 수출 통관함에 있어서 관계부처들의 법령이나 이제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측면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도 사실 뭐 의약품이라든지 식품, 뭐 기타 관리가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부처가 관리하는 물품들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용 싱글 윈도우 구축 방안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등록 관리 협업 시스템 이건 조금 새롭게 나타난 부분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전자상거래를 처리하면은 국내에서의 수화인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갖고 온 특성업체 이 정도의 관리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타오바오, 알리바바 이런 판매자와의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체제 개편의 주요 과제인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공급망 등록 관리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화인 가입 측면에서 저희가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개인 통관 구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부에 따라서 실제 개인들이 어떤 물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했는지, 어떤 품목들이 들어오는지, 기타 이제 동일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식의 관리 기능이 또 하나 추가돼 있고 또 이제 나머지 우편물이라든지 또 해외 관세 당국과 관세청이 협업을 한다면 어떤 식의 기능이 구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싱글 윈도우라는 이제 메인 과제 안에 주요 세부 컨설팅 과제들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관세 행정 ISP 사업입니다. 발표는 정보관리과의 이병진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보관리과 이병진 사무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관세 행정 ISP인데요. 사업명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현재 발주가 준비 중이고요. 아마도 12월에 발주가 예정될 계획인데 8개월에서 9개월 범위 내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안으로 10억 8,6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고 리눅스 서버 환경으로 전환을 하는 포스트 차세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신한은행이라든지 우체국 금융까지 광범위하게 클라우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행안부에서는 클라우드 대구 통합 전산 센터를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 관련 예산이 전체 4,33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화 예산이 1,7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교체 노후 장비는 대구 센터로 편입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청 입장에서는 지금 4세대 구축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 도입된 장비들이 21년이 되면은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있는데 관세청 전체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폐쇄 환경으로 전체 폐쇄망으로 대전 통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종 목표 모델은 프라이빗 환경의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우선 전체 시스템 업무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메인 시스템과 DR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R 시스템은 광주 통전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메인 시스템은 OLTP 영역과 올랩 영역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올랩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발표가 있었지만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DW 기반의 어떤 분석 환경에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비정형까지 분석이 가능한 분석 1개와 2개 시스템의 큰 레이어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부분들도 전체적인 인프라 차원에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TP 영역에서는 여기 이제 위치까지 다 써놨는데요. 대전 통전에 입주되어 있는 메인 장비들이 있고요. 크게 레이어로 보면 뭐 대민이라든지 관세행정 4개 레이어로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전 통전에 입주되어 있지 않은 여러 장비들이 인천이나 서울이나 천안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AO나 FTA나 TIPA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에까지 저희 장비들이 입주해 있는 이런 현황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시스템 구성 현황은 다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는 추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전환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OLTP 영역, 올랩 영역, DR 영역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이고 또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고 기존의 유닉스 자원을 유지하면서 하이엔드급 장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브옵스 환경 구성 방안인데요. 이 부분도 클라우드에서 제기되는 데브옵스 환경을 좀 넘어서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으로 실시간 운영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기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분기라든지 1년에 한 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인 반면에 저희 시스템은 매일매일 새벽이 됐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한순간도 중단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요라든지 변경 수요들은 또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이 원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 준하는 개발 테스트 환경을 더불어서 구성하는 방안이 두 번째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는 클라우드의 어떤 효익적인 측면을 좀 장점들을 반영하자라는 과제로 인식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유자원을 공유해서 어떤 피크타임, 요번에 있는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에 피크타임에 어떤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개발 수요가 있는데 자원을 할당해서 뭐 장비 도입 없이도 바로 자원을 할당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제는 다스인데요. 저희 PC가 정부망이다 보니 외부망 PC와 내부망 PC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망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는 외부망 정도는 민간 클라우드가 됐든 지클라우드가 됐든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 교체 계획과 더불어서 다스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 재택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같이 입주해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서도 비대면 업무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 마지막은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전체 계획을 세움과 함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노후 장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노후 장비, 그러니까 클라우드 가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도
교체 계획을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 과제인데요.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저희 대민 영역에 지금 현재 DB를 국정원의 어떤 보안 규칙상 되도록이면 DB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민 DB를 구축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성능과 관련해서 저희 문서유통 시스템과 웹 서비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인데요.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 관세청 직원이나 위탁 운영 직원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답을 구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차별 로드맵을 세워서 종합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 이제 될 텐데 차년도에는 마스터 플랜 ISM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 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SMP 사업 등 제안 요청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제반 지원하는 과제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진 사업의 내용에 과업의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은 이번 발표의 마지막 분야 전산장비 도입 분야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천세관 노후장비 교체 및 백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발표는 인천세관의 이원재 행정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세관 전산정보관리과 이현재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추진하게 될 노후장비 교체 및 백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서버라든가 장비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원활한 이제 여행자 서비스가 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와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각각 시스템별로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는 백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다시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제 90일을 잡고 있고요. 내년 5월 정도에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제 저희 오래된 노후 전산 장비에 대한 교체 및 설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3개 정보 시스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 정보 시스템과 CIQ 정보 운영 시스템, 내역서 형 시스템을 저희가 크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의 통합 관리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저희 이번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노후 장비 교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내용 영수가 경과돼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부품 수급 등이 어려운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상 장비는 노후 서버 7개, 그리고 방화벽 6대, 그리고 전산실 UPS 1대, 그리고 바코드 프린터 35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는 바코드 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인천세관 전산실에 지금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코드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이제 현장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 장비 목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 백업 체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천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역서 시스템, CIP 시스템, 그리고 여행 정보 시스템은 각각의 백업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 정보 백업 서버에서 통합 구성해서 백업 체계를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제 구성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SAN 스위치 1대, 그리고 SAN 백업 라이선스 유닉스용 4대, 그리고 SAN 백업 라이선스 리눅스용 11대, 그리고 SAN 연결용 방문들 16대를 저희가 도입에 필요한 걸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도입 분야 두 번째 사업입니다. 통신장비 노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정보관리과의 윤석철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통신장비 교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관리과 윤석철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으로서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성능자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해서 전자통관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저희가 노후 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백본 L3, L2 등 네트워크 스위치가 약 1666대 정도 있고 그 부대 장비로 IP 교환기, NMS, IP 플러스, 항원항수기 등 한 10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약 50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안상의 문제로 자세한 현황과 운영 환경은 방문 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교체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일단 L3와 L2 위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교체 대상 장비는 저희가 이제 전국세 간의 사업을 분석을 하고 업무 환경 변화를 대비해서 좀 추가되거나 때로는 다른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L3 이상급의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에 이전에는 이제 보안 적합성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설치 전에 그 CC 인증이라든지 보안 기능 시험 결과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출해야 되는 점 반드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일단 내년 3월 사업 발주를 목표로 5월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한 전국세 간에 2021년 12월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업 금액으로 요청한 금액은 한 20억 9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어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방법은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후 장비 적기 교체로 전자통관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고 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안정적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설명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 교체 사업입니다. 발표는 정보관리과의 윤석호 행정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 교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관리과 윤석호라고 합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세행정 수행을 위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나 사용기간이 도래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 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4종만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기나 팩스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도입 내역을 표로 담았고요. 매년 9월에 공고가 진행이 돼서 PC가 1,400대나 많이 도입될 때는 3,000대 정도의 수량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있을 사업 내용은 사업명이 2021년 관세행정용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사업이고 금년보다 약 142%의 금액인 21억 정도의 금액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공고 예정일은 우리 청 소속기관의 요구나 그리고 기관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21년 오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21년 6월이나 7월에 실시될 공고를 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는 계약일로부터 60에서 70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마스 2단계를 기초로 발주가 나가게 될 거고
이용 목적이나 저희 기관의 필요성, 수량 등에 따라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직접 구매 혹은 수의 계약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예정사항이므로 사업 추진 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PC는 고사양, 일반 업무용, 저사양 PC 3종으로 구분해서 도입하고 인텔 CPU와 동급 사양의 AMD CPU를 다수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는 24인치 그리고 HDMI, DVI, VGA를 갖춘 3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요구할 예정이고 프린터는 컬러와 흑백 2개 사용으로 양면 인쇄 등의 규격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은 고사양 노트북과 일반 업무용 노트북 2종으로 구분하여 도입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 중심으로 저희 다른 요구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요구사항이 핵심을 이룰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요구사항은 평이한 내용으로 본청에서 주도하여 우리 청 전체 기기를 도입하고 전국에 있는 각 기관에 배포하는 구조로 소속기관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또 현재 유지관리 중인 업체 직원이 설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MD CPU PC 관련 내용인데 AMD CPU PC의 마스터 PC를 제작한 후에 마스터 PC 점검 직원 1명을 제가 요청을 할 텐데 본청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마스터 PC를 점검한 후에 이 AMD PC가 저희 청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과정이고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동일 규격 그리고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저희와 협의 후에 사업 수행 완료일 이내에 인텔 혹은 AMD CPU PC로 교체를 완료해 주셔야 하며 해당 교체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 내용은 예정인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 시 변경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